네, 논어 101번째 시간 안연편의 3장에서 5장을 보겠습니다. 3장, 4장, 5장은 사마우를 중심으로 한 그 일종의 세트죠, 세트. 함께 묶어서 읽어야만 이 사마우의 질문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우 문인한데 자왈 인자는 기었냐 인이니라. 인 어려운 글자가 나왔죠. 왈 기었냐 인이면 사위지인의 호잇가. 왈 위지난하니 언지득 무인호아. 사마오가 인에 대해서 물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진 사람은 그 말을 조심한다. 그 말을 삼가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마오가 다시 질문을 하죠. 그 말을 삼가하면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인의호, 이제 의자겠죠. 이렇게 잘못 쓰였습니다.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행하기가 어려우니, 그것도 행하기가 어려우니 어찌 말할 때 삼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맥락만 읽으면 이 4장도 지금 이런 그 계통의 말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이 말만 들으면 이 사마귀는 바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을 삼가하는 것이 인이다. 근데 선생님, 말을 조심하면 그게 인자입니까? 물론 좀 말을 뒤집어 한 거니까 좀, 그러니까 공자가 약간 짜증을 내는 투로 그거 행하기 어려운 것인데 말을 삼가하지 않아서 되겠느냐라는 투로 읽을 수 있어요. 이 굉장히 위험한 읽기 방식이죠. 왜 위험하냐 하면 일단 주자는 언과 행의 관계로 이걸 일반적인 질문으로 읽었어요. 일반적인 질수로 읽어서 이 사마오라는 이 친구가 행보다는 말이 앞서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말을 좀 줄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사마오는 이제 인이라고 하면 거대한 뜻이 있을 것 같아서 물었는데, 이게 너무 선생님 말이 인이 너무 뭐랄까 소락해 보이니까 이게 반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을 쉽게 말하는 사람은, 인을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컨대 인을 정말 몸으로 실행해 본 적이 있으면 인에 힘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마의 성격은 말이 앞서. 그러니까 공자가 그거를 이제 좀 눌러주느라고 그의 답을 준 것이다, 치료제를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공자의 제자들과의 대답을 보면 뭐 성격을 알고 줄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복잡한 맥락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마오는 이제 송나라 사람인데, 송나라의 그 환태, 사마 환태라는 사람의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마환태가 누구냐 하면, 공자가 그 밖으로 돌아다닐 때 공자 죽이려고 그 군사를 동원했던 사람이 사마환태란 말이에요. 보통 상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이 사람은 송나라에서 사마 국방부 장관이 되면서 자기 성을 이제 사마로 바꿨어요. 그래서 사마씨가 됐죠. 사마우도 사마씨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의 야망이 아주 커요. 야망이 커서 송나라의 그 임금을 해치고 자기가 이제 뭘 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사마가 그걸 알았습니다. 알고서 고민에 빠진 거죠. 자, 이 형의 계획을 알리면 형한테 위험이 닥치고, 그 얘기를 안 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말하기 힘듭니다. 이게 인자를 쓴 거예요. 이게 인자. 인이라는 건 이제 말씀 언변에 이거 참을인자죠. 이게 참아할 수 없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해서도 되고 안 돼서도 되고, 이런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서
어찌해야 될 수 없는 문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자가 간파를 했던 거죠. 이게 왜 사람이 이게 참아할 수 없는 말을 어떻게 끄내려 어떻게 되면 불인지정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불인지정. 할 수 없는 심정에서 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은 이제 인이라고 본 거예요, 공자는. 그 마음 씀씀이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을 때는 인해라. 말을 이건 해라 말아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 고민을 읽었던 거죠. 어찌할 수 없는 심정. 근데 이런 복잡한 맥락으로 설명을 하면 이게 잘 설명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게 되는 거죠. 이게 다음 장을 또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복잡한 맥락에서 읽으면 주자는 이걸 위진안을 이것을 행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 복잡한 맥락을 위를 첫자로 읽어야 돼요. 참으로 그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다. 참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럴 때일수록 인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된 거죠. 이 공자가 이 제자의 마음을 탁 합치시킨 거죠. 다음 장을 보고 한번 얘기를 진행시켜 보겠습니다. 사마우문 군자인데 이번에 이제 군자로 바뀌었어요. 자왈 군자는 불우불구이니라. 군자는 불우불군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또 묻죠. 왈 불우불구면 사위지 군자 이 여기도 군자 의호이까 이게 되는 거죠. 어제를 누겨야 되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죠. 내성불구언이 부하유하구리요. 사마오가 군자에 대해서 이번에 묻습니다. 선생님께 대답하시길 군자는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마오가 묻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군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되물었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속으로 내 자신을 반성해서 허물이 없는데 어찌하여 근심하고 어찌하여 두려워하겠느냐. 이것도 뭐 군자에 대한 일반론으로 읽으면은 뭐 읽지 못할 것도 없지만 공자의 대답이 재밌죠.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건 좀 맥락을 집어넣어서 읽으면 진짜 뚜렷이죠. 사마우의 질문은 그런 거예요. 아까 앞에서 인을 물었는데 이럴 때 군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됩니까? 물은 거죠. 근데 공자는 그 사마우가 어떤 상태라는 걸 안 거예요? 근심하고 두려워 있는 상태를 안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라고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우로서는 걱정 안 하고 근심도 안 하면 이게 군자다운 태도입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죠. 다시 걱정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공자의 대답이 이렇죠. 내성불구, 내 스스로를 돌아와서 아무 잘못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쵸. 이게 겉으로 읽으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겉으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만 보이면 군자가 되는 겁니까? 라는 걸로 물을 수 있거든요. 절대 그럴 수는 없죠. 내면에 허물이 없어야 밖으로 드러날 때 불우불구인 거를 얘기한 거죠. 공자는 사마의 곤경과 괴로움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대답을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형과 관계를 끊으라고 할 수도 없죠. 핏줄인데. 그렇다고 형을 따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또 말이 안 되니까.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문제였기 때문에 공자는 내성불구라고 답을 해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원칙적인 대답일 수도 있고 이 절박한 문제를 묻는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좀 뻔한 대답을 준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인이나 군자라고 하는 덕성은 뭐
처방전을 얻어서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단련될 때의 진정한 도덕적 수양이라는 거죠. 그 도덕적 수양의 원칙이 내성불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읽게 되면 사마우에게 대답한 것이 사마우라는 특정 개인에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으로 이제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게 읽을 수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사마우의 근심은 본인이 해결하고 이걸 껴안고 어떻게든지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거죠. 그래서 5장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우 우왈, 사마우 왈이 아니라 우왈 그러죠. 우왈. 인계유 형제언을 독무로다. 자왈 상문지이로니 사생유명이요 북위 제천이라 호라. 여기서 끊었습니다. 군자 경이 무시라며 여인 공이 유래면 사해지네가 개 형제아니 군자 하환호 무 형제아리요. 사마오가 근심에 가득 차서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한 거죠. 남들은 모두 형제가 있는데 나만 혼자 없구나. 형이 분명히 있어요. 다른 형들도 있습니다. 지금 부형제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있어요. 자하가 말하였다. 내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이렇게 코론에서 어떤 말을 들었어요? 사생은 명이 달려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고 부귀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해석을 덧붙이죠. 군자가 공경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사람들과 공경하면서 예를 갖추면 사해가 온 세상 안이 다 모두 형제이다. 군자가 어찌 형제가 없는 것을 걱정하겠는가. 말이 굉장히 좋죠. 사마고 형제가 없진 않죠. 형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동무라고 했을 때는 다른 뉘앙스가 있는 거죠. 무슨 뉘앙스냐? 결국 형이 사고가 정도가 아니라 난을 일으킵니다. 난을 일으켜서 실패를 하죠. 그래서 위나라로 망명을 갑니다. 위나라로 망명을 가죠. 위나라로 망명을 가니까 이 사마 상태 이 사람을 따라서 온 친족들이 다 글로 가요. 그러니까 사마우도 이 송에 있던 자기의 봉지를 다 버리고 결국 이제 망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노나라에 오게 되고 공자문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마우의 형제들이나 친족들이 그 위나라로 망명한 사마 상태를 따라가서 다 그쪽 편을 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마우의 고민과 걱정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있어도 이 사람은 홀로 된 듯한 고독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아독문이라고 얘기해요. 무라, 난 형제가 없구나. 형제가 없는 것 같은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거를 얘기를 한 거죠. 자아의 대답이 재밌죠. 나는 이런 말을 들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사생유명 부귀제천에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하죠. 사람이 자기 운명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사생유명 부귀제천이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잠재력을 발휘해서 노력을 해서 완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군자 경이무실 여인공이 유래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두 알아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알아주면 그들은 모두 형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핏줄로서의 형제라고 사마우는 생각을 했던 것을 자아는 핏줄을 넘어선 형제로 말을 확대시킨 거죠. 굉장히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한 거예요. 우리 뭐 사해동포주의니 하는 게 다 여기 이제 연원을 두고 있는 거죠. 자아가 이 수양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경이무실, 여인 공이 유래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인 공의 유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예를 갖춰야 된다니까 이건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경의무실에서 이제 해석의 차이가 조금씩 생깁니다. 주자는 경의무실을 두고 공경하는 태도를 두고 무시를 쉼없이로 해석했어요. 끊임없이 이렇게 본 거죠. 끊임없이 공경한 태도를 가져라 이렇게 본 거예요. 또 다른 사람 그 주자 이전에 그 한나라 때 고주를 보면 이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실수가 없어야 된다고 해석한 거예요. 이 고주는 그러니까 주자주나 그 이전에 고주는 사람의 그 뭐 수양하는 태도로 본 거죠. 근데 현대적인 태도는 약간 달라서 경을 경사로 봅니다. 일을 엄숙하게 처리하는 거죠. 일을 엄숙하게 처리하면서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 일을 실수하지 않는다로 본 거예요. 이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수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통시대 해석이 좀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타당해 보이죠. 근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건 일처리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뒤에 여인 공의 유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현대적 해석이 틀리다고 볼 수만도 없죠. 이것도 근거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이 자아가 들었다는 말을 부귀제천에서 일반적으로 끊는데 이걸 끝까지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 하고 끝까지 군자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끝까지 인용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자는 사생유명 부귀제천에서 끊었는데 수신이라는 테마를 보면 끝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가 없는 것하고 지금 문제는 형제가 없다는 괴로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사생유명과 부귀제천하고 얘기하면 아무 관련이 없어요. 형제가 없는 게 이게 하늘의 뜻은 아니니까. 그러므로 이 수신이라는 일관된 테마를 유지를 하려면 상의 말은 끝까지 봐야 된다는 말이 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101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